시간에 용도 지역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의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 녹지 지역에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했을 때,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것은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을 도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입니다. 성장 관리 방안, 중개사 시험에 여러 번 언급이 되죠. 성장 관리 방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지정을 하는데, 성장 관리 방안은 도시화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도시화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는 성장 관리 방안이 같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 녹지 지역에서 성장 관리 방안을 추가로 지정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이 더 완화가 됩니다.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거죠. 더 높이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따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더 완화가 됩니다. 그럼 원래 계획관리는 40, 100이었죠.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었는데 건폐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건폐율 50, 용적률 125%까지 완화한다. 성장 관리 방안을 지정했을 때 자연 녹지 지역, 생산 관리 지역도 건폐율이 20%였는데 건폐율 30%까지 더 완화가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건폐율은 뭐냐? 건폐율은 뭐냐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들어갑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평면적 또는 수평적 규제입니다. 평면적, 그러니까 내 토지에 건축을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는지, 평면적, 수평적 규제다.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빈 공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토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은 항상 뭐뭇에 대한 뭐뭇의 비율은 분모가 토지로 갑니다. 분모분의 분자죠.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그래서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는 게 건폐율입니다.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다는 말을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항상 분모를 더 먼저 써줍니다. 뭐뭇에 대한 뭐뭇의 비율이다. 그러면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으로 하면 건폐율 %가 나온다. 그럼 용적률은 입체적, 수직적 규제입니다. 입체적이라는 것은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입체적, 수직적 규제,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연면적은 각 층마다의 높이, 각 층마다의 면적을 다 더하는 것을 연면적이라고 그럽니다. 층마다의 면적을 더하는 것을 연면적. 그러니까 지상층에 있는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용적률 %가 나온다. 건폐율 용적률은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지산층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하면 용적률이 나온다.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 고시의 특례입니다.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시 고시의 특례라는 건 뭐냐면 용도 지역으로 관리 계획으로 절차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법률의 규정으로 그 지역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그 지역으로 인정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고시의 특례라 그럽니다. 그러면 절차가 아주 빠르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각각의 용도적으로 바로 결정 고시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시의 특례. 그럼 어떤 요건에 해당할 때 바로 그 지역으로 보냐 이거죠. 바로 그 도시지역으로 그냥 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 그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이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도시지역으로 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도시지역으로 보는 게 다음에 도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바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항만법에 따라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이 인접된 공유민족.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연접됐다 그랬습니다. 바로 도시구역 옆에 항만구역이 있답니다. 항만법, 항만구역. 그러니까 부산항을 생각하면 되죠. 자, 바로 근데 그 옆에 도시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항만은 그냥 여기도 도시지역으로 봐버립니다. 됐죠?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매립지를 말합니다. 도시지역 옆에 매립하면 그게 도시지역이라 이겁니다. 자,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그냥 봐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연접되는 것은 도시지역에만 해당합니다. 관리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이런 말은 없습니다. 관리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그냥 매립하면 그냥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인접했다든가 농림지역에 인접했다는 것은 바로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의리에 인접되어 있는 것만, 도시지역에 인접된 것만 도시지역으로 본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에만 해당합니다. 도시지역에만 해당한다는 것.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바로 도시지역으로 고시된다. 자, 어촌 어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항구역으로 어디에 연접되어 있다?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으면 바로 도시지역으로 봐버립니다. 도시지역에만 해당합니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여기는 바로 도시지역으로 봅니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절대 도시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농공단지에 인접됐다 해서 농림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공단지에 인접됐다 해서 도시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공단지는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그죠? 농공단지에 인접되어 있으며 그건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그죠? 그래서 도시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자, 도시적으로 보는 것은 일반 공업단지, 공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바로 도시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지.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자,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는 공업단지가 아니다는 거. 자,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됐답니다. 그러면 바로 도시지역으로 봐버립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본다. 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공사가 끝났다 이거죠.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까 바로 도시지역으로 봅니다. 옛날 지역으로 환원된다 하면 안 됩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곳으로 본다 하면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죠.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도 도시지역으로 봅니다. 이 전원이라는 것은 자, 한전을 말한다. 자, 전선을 깔아주는 거죠. 전선이 들어가는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봅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도시지역으로 본다. 자,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원개발이라고 나와야 도시지역이지, 전원개발사업인데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은 도시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일반 전원개발사업지역으로 선정돼야 도시지역으로 보지,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도시지역으로 본다는 거. 바로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는 특례는 도시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공유수면,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바로 본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본다. 자,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도 도시지역으로 보지만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딱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은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은 농림적으로 바로 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농림적으로 바로 지정되는 경우는 관리지역이 나와야 됩니다. 관리지역이 있는데, 원래 관리지역이 있는데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바로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바로 농림지역으로 봐버린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있어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원래 관리지역이었는데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놓치면 안 돼요. 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매립 목적이 매립됐죠.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동일할 때 이 동일한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매립을 했는데 간척지나 매립을 했다. 저수지가 매립을 했는데 그 지역을 다 둘러싸는 지역이 똑같답니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든 농림지역이든 관리지역이든 따지지 않고 매립했던 곳을 포함해서 동일한 지역으로 안에다가 매립하면 그 지역으로 본다. 자, 그렇죠? 그래서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동일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그 지역으로 봅니다. 따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의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바로 결정됩니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동일하면 그 용도지역으로 바로 본다. 자, 시장 군수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로 관리계획 절차를 걸친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하지만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르답니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혼자 있는 데다가 매립했다 이거죠. 그러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매립구역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다를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동일할 때는 바로 그 지역으로 본다. 매립했을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특례입니다. 이것은 그냥 읽어만 보면 됩니다. 자, 용도지역이란 말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말은 어떤 건물을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은 도시화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축물을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오냐의 싸움이죠.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은 주거용, 상업지역은 상업용, 공업지역은 공업용 용도가 건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래서 용도지역에서 이 건물 용도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이 각각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제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의 특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용도주기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건축물은 용도, 지역, 지구에 적합하게 용도,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따르겠죠. 자, 농공단지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근거 법률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르고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릅니다. 초지는 초지법의 근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 따르고 공원보호법이란 말은 없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르고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릅니다. 자,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다. 이런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개별적인 법률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자, 용도 지역에서 고시의 특례 도시지역을 바로 결정하는 사항 도시지역에 인접되어 있을 때 도시지역에 인접된 공유수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건 도시적으로 봅니다.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면 바로 도시적으로 본다는 거. 자, 전원개발사업구역도 바로 도시적으로 봅니다.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할 때는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농림지역은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할 때는 바로 농림지역으로 보고 자, 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할 때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본다는 것. 그 다음에 매립했는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동일할 때는 바로 그 지역으로 봅니다. 관리계획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하지만 매립했을 때 이웃하고 있는 용도가 다를 때는 자,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지정한다. 이게 용도지역에 관한 고시의 특례에 대한 항목이었습니다. 자, 이상 용도지역에 대한 전 세부적인 이론을 마쳤습니다. 반드시 반복하고 숙지하시면 됩니다.